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홍보기획관에 탑재되어 있는 경기도교육청 학력향상 교육과정으로 학생 책임교육 실현한다라는 보도자료와 우리의 정책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 총 7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를 한번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살펴보면요. 경기도교육청 학력향상 교육과정으로 학생 책임교육 실현한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고요. 부제로는 도교육청 부서 간 협업해서 모든 학생의 학력향상 지원에 힘쓰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초학력 보장과 기본학력 도입을 통해서 학생의 책임교육을 구현하겠다.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경기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아마 첫 번째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유초, 중고, 그리고 특수, 다문화 학생 등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 향상을 지원하겠다. 이제 눈에 띄는 게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수교육 지원 대상 학생과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학력 향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세 번째는 세밀한 학력 진단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실시 기반을 다지겠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 검사도 하고 학업성취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이런 것도 이제 올해 시행을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 활동을 실시하겠다. 네 번째는 체육활동 활성화. 우리가 단순히 인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 심리, 그리고 이 신체적인 부분까지도 이 보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요. 기존의 학력평가가 한 2회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교육청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 경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5가지가 골자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님은 21일 여기 2월입니다. 2월 달에 탑재되어 있는 보도 자료고요. 2월 21일 학생 모두의 학력 향상을 강조하는 학력 향상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부서 간 힘을 합쳐 학생 책임 교육 실현에 앞장서고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키워나갈 방침이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는 모든 학생의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 이 도교육청 내 학교교육 담당 부서가 협업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주요 참여 부서를 보면 이 중심 부서가 교육과정정책과이고요. 그 다음 교원 인사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진로직업교육과, 융합교육정책과, 체육건강과가 협업해서 유초, 중고, 특수, 다문화 학생 등 도내 모든 학생의 균형적인 성장과 학력 향상을 함께 지원하도록 힘을 모은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다양한 공문들을 받기 때문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6개의 정책 부서가 어떤 교육 기획을 발표를 했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학력향상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학력 진단 강화를 통한 학력 향상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 기초학력 진단 검사도 있고요. 또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쪽에서 이 학력평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학력평가와 관련해서도 이제
기회를 확대해서 학력 향상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내실 있는 학력 향상 초중고 교육과정 수업 평가 실천하겠다.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또 내용이 좀 나오겠죠. 교육과정 정책과에서. 유아의 기초 기본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요.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운영합니다. 다문화 학생 대상 학력 향상 지원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요거는 기존의 진입형, 적응형, 성장형 이렇게 단계별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하겠다. 그래서 오아시스라던가 아니면 우리 인성교육 추진 기본계획에서도 배웠지만 스포츠 클럽과 관련해서 스포츠 리그전을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이 또 있을 것 같고요. 진로 진학 평가 역량 강화 지원, 학생의 학력 향상을 이끄는 교원 역량 강화 이렇게 크게 8꼭지 정도로 주요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이 좀 세부적으로 제안이 됐을 텐데요. 이러한 8가지 추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체계적인 진단과 맞춤형 교육활동 실시로 학력 진단 강화를 힘쓴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데이터 기반, 요즘은 또 증거 기반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실태를 명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이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쓴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작년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책임학년을 지정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으로 책임교육학년을 지정했는데 이 초3과 중1은 맞춤형 학업성 지도, 자율평가와 연계해서 세밀한 진단검사 실시로 학력 향상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학교평가 편람에서 보셨겠지만 3년 단위에 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평가에는 이 맞춤형 학업성 지도 자율평가가 시행되었느냐를 또 이 평가 요소에 넣었어요. 그리고 올해 기관평가, 예를 들면 교육지원청 평가 같은 경우에 학교와 연계해서 자율적으로는 아니죠. 정량평가로 진행되는 부분에 이 지역에 있는 학교 단위에서 맞춤형 학업성 지도 자율평가가 어느 정도 이제 시행이 되었느냐가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요것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진단을 토대로 이 학업 수준을 진단에 보정해 나가겠다라는 것들이 잘 눈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 갖추어야 할 제가 문제도 출제를 했었는데 기본 학력을 마련하고 평가 도구 개발과 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 활동을 강화해 공교육의 책임 교육을 실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학력, 그다음에 핵심 성취 기준, 공통 핵심 성취 기준 요거 나와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이 또 이제 공문상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생애 첫 교육이 이루어지는 유아기는 어느 때보다 기초 기본 역량 형성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개별 유아의 특성을 반영해서 성장을 지원하는 다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다라는 부분이 또 요새 많이 쓰이네요. 우리 공유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이 다 되는 학교라고 해서 이 비전과 비슷한 캐치프레이즈를 설정을 했었는데 요 유치원에서도 다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특수교육 지원 대상 학생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 3개년 계획,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수 선생님께서는 꼭 다 반드시 그걸 살펴보셔야 되겠죠. 특수교육 3개년 계획에 따른 지원과 함께 경기형 개별화 교육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사회통합 및
미래생활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학력 향상 교육 과정이 단순히 학생들의 인지적인 측면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여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나 또 다문화 학생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고려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는 성장 단계별로 우리가 이제 명확히 알고 있죠. 진입형, 적응형, 성장형의 3단계 맞춤형 학력 향상을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학교에 오기 전에 한글 해득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요. 이 교육부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원했던 것이 뭐였냐면 이 학력이 인정되면서도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한국어 교실이 필요했었는데 그걸 올해 이제 운영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진입형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적응형은 학교 내에 이제 한국어 교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심리 정서적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할 거고 교우 관계와 관련된 부분도 필요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적응형일 것 같고요. 성장형은 이 친구들이 이제 보통 한국어도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기존에 모국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 언어와 관련돼서 진로 직업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게 성장형이었잖아요. 이렇게 3단계 맞춤형 학력 향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국어 집중 교육,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한 다국어 교재 보급, 이게 이제 웹 기반으로 한다고 하죠. 진로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이 여기로 해당이 될 것이고 이게 여기랑 또 이게 이렇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와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오아시스 이제 다 아시죠? 요거 댓글로 한번 달아주십시오. 오아시스가 어떤 의미였는지. 아침 운동과 초중고 성장 단계별 체육활동을 일상화에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 주도적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생 맞춤형 운동 처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제 이건 아마 팝스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팝스와 관련돼서 이 아이들에게 운동 처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확대 추진한다. 그래서 우리 학교 안에서 스포츠 리그전이라든가 스포츠 클럽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군요. 7번째로 진로 진학 평가 역량과 학생 사고력 및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고등학교 1, 2학년 대상 전국 연합학력평가 선택기회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교원 대상 평가 문항 제작 방법 자료를 보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료도 보급을 하지만 이 학습으로서의 평가와 관련해서 이 전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기획되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3년을 이제 운영 주기로 보고 그 3년 안에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 관련 연수를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모든 학생의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 당연히 이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획을 보더라도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와 또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거의 표준화되어 있는 기획의 수순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이런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는데 첫째가 선생님들의 석사학위 과정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전에는 어떤 정책과 관련된 부분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선생님들이 다양한 니즈들을 수용을 해서 이 석사학위를 지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석교사제, 세 번째는 교사연구년제,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도 단위의 교육연구회나 지역 단위의 교육연구회 지원을 확대해서 선생님들의 전문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교육부에서도
선임교사제라는 것들을 좀 시행하려고 지금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또 이 인적 자원으로서의 이 경력이나 경험들을 관리해 나가기 위한 방향들을 조금씩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정책과장은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학력은 지식을 구성하고 활용하여, 이 중요하죠. 이 학력이라는 것이 지식을 구성하고 활용하여,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다시, 학력은 지식을 구성하고 활용하여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이 교육과정 정책과 공문을 볼 때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 경기도 교육과정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보면 이제 학습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이 자기를 둘러싼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지적인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구성한 지식을 스스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이게 바로 학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모든 학생들이 신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서가 협업해서 학생 수준과 특성에 맞는 학습 경험 및 평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밑에 이제 이해 자료가 좀 나와 있는데요. 학력 향상 교육과정 안내 자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모든 학생이 성공적인 학습을 경험하고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책임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키워드죠. 그리고 사실은 학교 교육에서 아이들한테 제공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공적인 학습 경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요거에 관련된 이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주도성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목표가 있을 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무엇이다? 역량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국가 수준의 이 교육 과정에서 꼭 갖춰야 될 역량이 없었던 것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제 제작한 경기도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는 나와 있었죠. 뭐였죠? 바로 문제 해결 역량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학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를 위해 교과 지식 습득을 중시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총체적인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게 위에서 계속 설명했지만 바로 학력의 개념이었죠.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모든 학생의 학력 향상을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추진 과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학력 진단 강화로 학력 향상을 지원한다. 우리가 이제 5월 24일에 이제 시행되는 전문직 1차 평가에서는 1교시가 기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을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했잖아요. 이걸 잘 머릿속에 구성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단,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학력 향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초학력 시행 추진 기본 계획에서도 첫 번째가 진단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과정, 그러니까 운영이었죠. 다중안전망을 통한 이제 교육과정 운영이었고요. 마지막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는 거였어요. 거기에는 이 역량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큰 틀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는데, 첫 번째 학력 진단 강화로 학력 향상 지원하는 것에서 첫 번째는 학력 진단의 세밀화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으로 학력 향상을 지원한다. 올해 개정교육과정의 키워드도 이 맞춤형 교육활동이잖아요. 그리고 경기교육에서 에듀테크 활용교육이든 지역교육 협력이든 해야 되는 이유가 학생의 교육과정 다양화와 학습 선택권 확대인데 그게 바로 요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영역이 학력 향상 지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아는 기초기본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학력 향상 초중등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실천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그리고 다문화 학생 관련해서 이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나 학력 향상을 지원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초 체력 강화를 위한 체육 활동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인지, 정서, 그리고 신체적인 부분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학력 향상 지원 역량 강화에서는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토대로 학생의 학력 향상을 지원하고 그다음 진로 진학 평가 역량 강화로 그래서 지금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도 있지만 그 이외에 학력 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림이 나와 있네요.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주도적인 인재를 양성한다. 이게 이제 교육과정 정책과의 비전이었고, 이 경기도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초학력, 기본학력을 토대로 공교육 안에서 학력 향상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주도적인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교직 교양이나 아니면 교육 과정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학교 학습의 성과 또는 성공적인 학습 경험의 지표로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지식을 구성하고 활용하여 스스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총체적인 능력이다. 자, 총체적인 능력은 보면 지적, 감성, 인성. 하나 더 있다면 신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인 능력에 보면 창의력, 논리적 판단력, 문제 해결력, 추론 능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감성은 경청, 공감, 심미성, 예술성, 표현 능력. 인성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참여 태도, 규칙 존중 태도, 협력하는 태도, 배려, 책임감 있는 태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8가지 이 덕목 중에서 크게 4가지 공동체적 덕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 뭐였죠? 존중, 배려, 책임, 협력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체적인 영역까지도 이렇게 한다면 총체적인 능력이 될 것 같고요. 기본학력은 모든 학생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 반드시 알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공통 핵심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이다. 그리고 공통 핵심 기준은 모든 학생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간의 교육활동을 통해서 공통으로 학습해야 할 핵심적인 지식, 기능, 태도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은요.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성취 기준은 뭐냐면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필요한 읽기, 쓰기, 세마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학력, 기본학력, 기초학력은 반드시 선생님들께서 숙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력 향상 교육과정 세부 추진 과제와 관련된 부분 앞쪽에서 개요를 좀 살펴봤는데요.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력 진단 강화로 학력 향상 지원하는 영역에서는 첫째 학력 진단의 세밀화, 그래서 체계적인 학력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그래서 맞춤형 학업성 지도 자율평가,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력평가에 대한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이제 선택 기회를 확대해 나갔죠. 그다음 학생 맞춤형 교육 활동으로 학력 향상을 지원한다. 그래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선정 및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요. 우리 이거 얼마 전에 배웠기 때문에 수업 내, 학교 내, 그 다음에 학교 밖과 연계한 다중안전망을 토대로 해서 학생의 맞춤형 교육 활동을 제공하죠. 그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중학습 안전망을 통한 학력 보장. 그다음 학력 향상 지원 교육과정 운영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유아의 기초 기본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첫 번째는 유아의 기초 기본 역량을 향상하는 다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하고요. 유아와 교사가 함께 주도하는 맞춤형 수업, 그리고 개별 유아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유아 평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학력 향상 초중등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실천하겠다. 물론 여기에 이제 뭐 기록이라는 것이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자율적인 학교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율 시간이 운영되죠. 올해까지는 중등 같은 경우는 자율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1, 2학년, 초등학교 1, 2학년은 이음 교육과정이 운영이 됩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가 있었죠? 질문이 있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질문과 개념 질문, 그 다음에 성찰이 있는 질문,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성장이 있는 교실, 학습으로서의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학습으로의 평가이면서 과거에 이제 성장 중심 평가였는데 요새는 과정 중심 평가로 명칭이 좀 변경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맞춤형 개별화 교육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지금 뭔가 하나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질문이 있는 수업은 뭐였죠? 사실, 개념, 논쟁적 질문이었고, 이 문건마다 좀 다른데 토론형 질문이라고 나와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찬반은 아니고 확산적 사고를 하는 그런 질문이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거 좀 정정할게요. 그럼 세 번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운영하는데 학생의 교육적 요구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운영한다. 그래서 이 요구 분석이라는 것은 데이터 기반 혹은 우리가 증거 기반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중도 중복 장애 학생 특성에 적합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요. 요거도 우리가 정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살펴볼 때 봤었고,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기반을 조성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문화 학생 대상 학력 향상을 지원하는데 진입형, 적응형, 성장형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학생 한국어 집중 교육을 통한 교육 진입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적응형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학생 학력 향상 자료 및 모델 개발로 학교 적응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를 웹상에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거였고요. 성장형은 다문화 강점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진로 연계 학력 향상 성장 지원인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중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초 체력 강화를 위한 체육 활동 활성화에서는 성장 단계별 체육 교육 과정을 내실화하고요. 학생 주도적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도 처음 봤는데 학교 스포츠 클럽과 관련해서 해피스쿨, 헬시스쿨이라는 것을 이제 운영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영역인 학력 향상 지원 역량 강화에서는 첫 번째가 교원 역량 강화로 학생의 학력을 향상하는데요. 첫 번째가 교원 네트워크를 통한 학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요거는 이제 교육연구회. 그리고 이제 기초기본학력과 관련해서 이제 담당 교원을 지정하잖아요. 이 담당 교사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다음 교원 역량 개발 및 강화를 지원하는데, 이건 기초기본학력과 관련돼서 기초, 기본, 심화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그죠? 그리고 평가 관련한 역량도 지원을 하겠죠. 그건 여기 있었네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진로 진학 평가 역량 강화로 학생 학력 향상 지원을 한다. 그래서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학력 평가 시행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요. 또 선생님들의 평가 문항 개발과 관련된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 이제 장학 자료를 개발해서 배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평가 관련 역량 강화 연수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의 학력향상 교육과정 운영계획 관련해서 이 홍보기획관에 실린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이 문건이 있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제 눈엔 잘 보이지 않아서, 혹시 이 문건을 갖고 계신 선생님이나 찾은 선생님들께서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한번 더 이렇게 살펴보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날 때 한번 찾아보긴 할 텐데요.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전문직 시험 보시는 분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지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노력했던 결과들이 반드시 노력한 만큼 딱 그만큼 성적에 반영이 되기를 바라고, 혹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또한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또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